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나왔었던 좀 뉴스들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일단 파월이 얘기한 것 중에서는 이제 생산성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이런 서비스가 결국엔 생산성을 늘리는 부분으로의 매력도를 부각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의 스토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얘도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이고, 얘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반도체랑 연결이 있고요. 얘도 반도체랑 연결이 있고요. 얘도 반도체랑 연결이 있고요. 얘도 반도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째려보고 있는 결국에 반도체 관련된 그런 스토리들, 그리고 은도 반도체랑 연결이 요즘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방산이랑 그 다음에 스페이스X IPO 관련된 이런 것들을 빼놓고 보면은 결국엔 다 뭐랑 연결이 있어요? 반도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율 관련된 부분에서도 화폐 가치나 이런 수출이 있지만 그냥 환율에서 수출입돼서 제일 영향을 받는 게 뭐예요?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결국엔 우리는 반도체의 비중이 제일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뉴스들이 다 반도체잖아요. 시장을 움직이는 뉴스들이 다 반도체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다 반도체랑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페이스X 우주항공이죠? 반도체 필요해요. 얘도 결국엔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반도체라는 사이클이 자주 오진 않지만 어쨌든 확실히 왔을 때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성능이 좋아지는 건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체감은 못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미나이는 제미나이 나름대로의 조금 좋은 게 있고, 또 GPT는 GPT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요. 감성이 좀 다르달까? 약간 그런 두 개 다 써보시면은 그 감성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걸 아실 거예요. 똑같은 걸 넣어도 나오는 내용물이 다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인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이거는 좀 사바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오늘 이제 브로드컴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애프터마켓까지는 좀 사실 되게 자극적으로 빠진 거죠. 왜냐면 올라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3, 4% 올라가다 빠졌기 때문에 장중에 거의 10%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타격이 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애프터마켓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플로우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는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얘네들이 떨어지더라도 AI 인프라 기업들이 같이 안 떨어지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스페이스X는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큰 이벤트고, 그다음에 상장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미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면 그날은 그냥 같이 단타를 쳐야 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계속 좀 시끄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하필이면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저궤도 위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신 쪽으로 봤을 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그 플로우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좀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기금속에 대한 부분이 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브리핑은 계속적으로 이 AI 산업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은 조금 빠지고는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굴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금도 뭐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고, 은은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이거 진짜 엄청 높아요. 차트 보시면은 이거 뭐 장난 아니거든요. 이 차트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더블이 났고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요 보이세요? 지금 4배? 2000 지금 요거 2018년도까지도 갈 필요 없죠. 좀만 이전으로 가보면은 이게 막 3배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현물은 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은이 좀 많이 확실히 추세를 꺾는다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긴 했는데, 애초에 방산 자체가 사실은 뭐 산업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납기 부분에서의 매력도를 봤을 때 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최근에 가스 터빈에서도 납기 관련된 부분에 좀 압도적인 차이에 대한 기사를 좀 소개를 드린 게 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산업은 납기 쪽에서 굉장히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산 쪽도 무기나 이런 쪽들이 공급 제약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는 정부 정책이 계속 뒷받침이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고, 우리가 내려가서 올라올 때 한번 얘기 드렸고, 또 떨어질 때도 변곡 다시 만들면 더 올라가니까 변곡 좀 잘 잡아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는 재건이라는 그 이슈로 인해서 한 번 더 뚜까 맞을 수 있지만, 시장은 원래 같은 이슈로 계속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 오히려 방산도 좀 좋은 차트 분석을 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플로우에서는 좀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전이 또 미국장에서 분위기 되게 좋았죠. 그래서 미국장에서 그 흐름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뭐 지금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가스터빈 관련된 이슈가 또 같이 추가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플로우로 보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원전만 올라갈 수 없어요. 원전 움직이면은 이제 수소 연료 전지랑 그다음 태양광 풍력이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수소 연료 전지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좀 태양광 풍력 쪽이 조금은 움직인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로봇은 계속 봐야 되죠. 우리가 채널에서 피지컬 AI,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올라가기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현대차는 로봇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로봇팔 뭐 6개로 뭐 업무 효율 늘린다 막 이런 기사도 나와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대기업들이 로봇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는 거,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이 로봇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깡통을 팔고 소프트웨어를 팔아갖고 그거를 머릿속에 탑재하는 걸 판매를 하면은 그거는 그냥 계속 돈을 뽑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그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하더라도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먹잖아요. 그거를 따로 우리가 이제 거기 고객한테만 해도 안에서 띠먹는 것만 해도 엄청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로봇은 아마 소프트웨어 자체를 결제를 하게끔 만들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1인 1로봇, 1인 2로봇을 하는 상황에서 한 로봇당 1달러씩만 받아도 그게 엄청난 금액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GPT 정도 1달러는 아닐 거고, 한 GPT 정도로 해서 뭐 20달러, 뭐 30달러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가구당 그렇게 받아봐요. 장난 아니라니까.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사물의 인간화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기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플로우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왜 엔비디아가 자꾸 피지컬 AI 얘기하고 현대차가 그쪽으로 막 집중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꼭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 제가 휴머노이드나 이런 로봇 쪽에 대한 부분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아까 좀 얘기 드렸던 것 같고요. ESS 결국에는 이것도 결국에는 반도체죠.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ESS 수요 늘어나는 거고, 또 로봇이 늘어나게 돼도 ESS를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관련된 스토리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해상 풍력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섹터가 강했을까? 결국에는 이쪽은 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계속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고, 근데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전부터 얘기를 하려고 많이 쓰고 있고 하는데, 변곡으로 보면은 원전이랑 변압기가 지금 나쁘지 않죠. 그래서 변곡점에서 좀 차트적인 부담감이 없고 좀 그런 타점을 잡기엔 나쁘지 않는데, 대신에 하루하루의 최대 상승폭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하지만 좀 더 핫한 거 하고 싶다고 하면 얘네들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뭐 방사능 이슈 있었으니까 그렇고, 뭐 금융지수도 뭐 사실은 우리가 내년부터 바로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하니까 나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아마 좀 예금에서 옮겨오는 그런 플로우가 생기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떨어지는 거에서는 바이오 쪽은 계속 보셔야 돼요. 바이오 쪽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리튬 오늘 다 떨어진 건 아닌데 좀 사실 넣을 게 없어서 좀 일부러 넣었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긴 한데 반도체 소부장보단 전 대형주 그리고 AI 인프라가 더 낫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바이오 쪽은 어쨌든 떨어지는 거에서 기회를 좀 잡아봐야 되고, 좀 이렇게 차트 모양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다시 한번 돌릴 때부터 관심을 갖는 게 좋고, 아니면 돌리는 게 좀 확실해지는 이슈가 나오거나 좀 좋은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감을 좀 갖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좀 약간 테마성이 짙어가지고 그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증 특징주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물 자산에 대한 이벤트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모든 자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유동성이라는 게 풀리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근데 이제 주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국내 주식이 있고, 미국 주식이 있고, 일본 주식이 있고, 뭐 중국 주식이 있고, 유럽 주식이 있고 한데, 하나로만 갖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자꾸 다른 나라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까요? 근데 그들이 국장을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믹스를 하시면 확실하게 좋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부동산 같은 요런 여러 가지 자산으로 많이 배분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투자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돈이 부족해서 돈만 많으면 약간 요런 단어를 하잖아요. 근데 왜 부자들은 항상 여러 자산을 이렇게 나눠서 투자해가지고 시간을 태울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자들은 시간을 태우는데 왜 우리는 이거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자꾸 애를 쓸까? 물론 그거에 대한 좀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소수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조적으로 돈을 버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리스크를 줄이고 계속적으로 살을 붙이는 방법으로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시간만 지나면 계속 강해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가 좀 홀딩이라는 걸 좀 길게 하면서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열심히 주식을 하는데 돈이 너무 안 생긴다, 혹은 내가 좀 돈을 벌 때는 버는데 또 나중에 돈을 다 잃어가지고 결국에는 똔똔 치거나 혹은 수수료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다 라고 되시는 분들은 매매 방식을 조금 더 길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조금 더 길게 하시는 투자 습관을 가지시면은 그게 아마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를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급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좀 시장 분위기나 뉴스를 보니까 이거는 좀 해봐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고를 때 하고요. 매일매일 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지 않고 내가 딱 봤을 때 괜찮은 거, 그리고 내가 이건 좀 이슈가 크고 내가 과거 사례들 보니까 이런 거 좀 움직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결국에는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조금 업로드를 드려볼까 해요. 앞으로도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필요하신 부분만 보시면 되니까 좀 편하시겠죠. 그래서 좀 시간이 또 한 번에 너무 길면 또 힘드시니까 뭐 알아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하버노의 주식 이야기, 하버노의 미국 주식 이야기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모두 다 검색하시면 나오시니까 차분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